신고량이 정말 4개 이렇게 좋겠다 하는 생각 꾸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잠시 뉴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코법원의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죠. 그러고서 발목이 잡혀 있었던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전격 체결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즉시 발주사인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와 전자문서로 동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체코지방법원은 지난 5월 6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입찰 경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와의 최종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이에 발주사인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와 한수원은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소했고 현재 시각으로 지난 4일 가처분을 최종 파기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최종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짚어보죠. 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이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장관 사건만 수리를 했어요. 어쨌든 국정운영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국무총리도 없고 이 장관, 차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일할 부분들 지금 임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장관분들하고 지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그 제도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무회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이런 구속력을 갖는 결정 같은 것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잠깐 불편한 공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점들이 일정 부분 좀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어제 법무부 장관은 바로 이 사건을 수리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내란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되게 미온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의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 장관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소명들 이런 것들 좀 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인사를 더 잘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무장관의 사표는 수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내란 종식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 사표 수리는 뭐 인정을 합니다. 네. 인정하고 또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각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장관 예정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텐데요. 그때까지는 아마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은 결국은 현재 장관을 맡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함께 과도기적인 정부를 구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장관들이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가 됐지만 전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못 맞춘다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밑에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과도기적인 정부 기한이라 하더라도 비상경제 TF를 꾸렸고 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간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 정부 인사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목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쪽 인사로 전 정부 인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색깔을 두고 네. 한 달 동안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비상경제점검 TF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추경이 논의가 되는데 오늘도 첫 공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추경이 논의되겠죠? 네, 추경은 당연히 논의될 것이고요. 후보 시절에 이미 30조 추경을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이것을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김문수 후보마저 30조 추경 자기가 당선되면 바로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에서도 별 큰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30조라는 큰 틀을 정해놨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계획을 나중에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 혹은 온누리상품권 이런 것들은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네.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큰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 탕감까지도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럼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거냐 구체적으로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는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 중에 재난 취약 책임자 회의도 소집을 한다고 하는데
나왔지만 네. 세월호부터 언급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회의 앞으로의 대비를 위한 회의면 저는 동의를 하겠으나 네. 과거를 다시 책임을 묻겠다는 회의면 사실 동의가 힘들어요. 그거는 또 불필요한 소모적인 정쟁만 나갈 것이고 또 불필요한 그러한 논쟁으로 네. 국력 낭비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또 재정의 낭비고 재원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